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마설아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지문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응용 어법 문제인데요.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tourism was seen as a huge monster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여행이 보여졌습니다. 거대한 괴물로 토착민들의 지역을 침범하는 그런 거대한 괴물로 보여졌었다. Introducing it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그러니까 현대의 세상의 악으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제일 초반 지문에서는 이제 관광에 대해서 거대한 괴물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악으로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research has shown that this is not the correct way to perceive it. 그런데 연구가 보여주기를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 관광을 인식하는 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들에서 tourists are welcome and indigenous people see tourism as a path to moder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대부분의 장소에서 관광이 환영되고 그 다음에 토착민들은 관광을 본다. 모더니티니까 이제 뭐 현대로 가는 길로 관광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으로 관광을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문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정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but such development is always a two-edged sword.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발전은 항상 양날의 검이 있다. 즉 그런 관광이 발전함으로써 양날의 검이 있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존재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보시면 이제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ourism can mean progress. 관광이 진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most often also means the loss of traditions. 그런데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and cultural uniqueness니까 문화적인 특징, 독특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가 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정리를 할 때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s for modern consumers. 그래서 현대 소비자들이 to gaze at 보아야 하는 이런 고대의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Even step into for a while이니까 잠시 동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즉 살펴봐야 되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While traveling or on holiday니까 여행하는 동안이나 이제 뭐 휴일 동안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고대 문화들이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때다운 대명사 단수 형태의 it이 아니라 단수 대모로 보아야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접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문에서 지금 동사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에지 선생님 혹시 동사 부분이 안 보여지죠? 네, 동사 부분이 어느 쯤에 위치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being 비빙이 돼야 될 것 같고 주어는 혹시 더 백그라운드가 맞겠죠? 그러면 단수 동사로 현재 시제로 해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s니까 그러한 특징들에 대한 배경은 이라고 해서 주어는 지금 the background라고 존재하는데 정확한 동사가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being이라는 저 being을 동사 단수 동사 is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보시면 The belief that humans have morality and animals don't. 인간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the belief니까 그 믿음은 is such a long-standing assumption이니까 오랜 지속된 생각이다, 추측이다, 가정이다. That it could well be called a habit of mind and bad habits. 그래서 그것이 불려질 수가 있다. 이런 습관처럼 그리고 나쁜 습관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건데 as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are extremely hard to break니까 나쁜 습관들은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습관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저쪽에 인간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오래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A lot of people have caved into this assumption. 여기서 말하는 this assumption이라는 것은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ecause it is easier to deny morality to animals than to deal with the complex effects of the possibility in which animals have moral behavior. 그래서 쉽다, 부인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은 더 쉽다. 복잡한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결과를 다루는 것보다 동물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글이 됩니다. The historical tendency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 is strong enough to make a lot of people cling to the status quo.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은 깨기가 어렵다. 동물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기 어렵다라는 질문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부분에 가시면 네, 계속해서 동물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스니까 고정관념이고 네,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Clearly a major paradigm shift is needed. 그래서 주요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이다라는 걸 마지막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Because the lazy acceptance of habits of mind has a strong influence on how animals are understood and treated.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지문에서 주제는 동물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간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저기서 가짜 주어 이시고 진짜 주어 to로 나와 있고요. It is easier니까 더 쉽다. To deny morality to animals. 동물들에게 도덕성을 deny니까 부인하는 것이 더 쉽다. Then to deal with the complex effects of the possibility. 복잡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루는 것보다 라고 하고 뒤에 possibility라는 명사가 보이는데요. 뒤에 관계대명사인 which와 앞에 전치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성경 선생님, 네, 이쪽에서 지금 possibility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추상명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추상명사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어떤 접속사를 써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잡은 체크 포인트는 전치사인과 관계대명사 which를 잡은 것이 아니라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추상명사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선 아닌지 저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에 보시면 Denial of who animals are convenient allows for maintaining for stereotypes about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apacities of animals. 여기서는 지금 who animals are이니까 동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convenient가
지금 앞에 나오는 비동사 are과 같이 묶이는 건지 아니면 뒤에 일반 동사 allows랑 같이 묶이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convenient라는 형용사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conveniently라는 부사로 보아야 할지 저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분 잡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introducing it 할 때 저 it이 단수니까 앞에 만약에 단수명사라고 보여지는 것은 투어리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관광이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it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토착민들이라는 indigenous peoples라는 복수 대명사로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주어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the background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for such characteristics들이 앞에 나오는 주어와 the background를 수식하니까 뒤에 동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the background를 주어로 보고 동사를 단수 동사 is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상명사 possibility를 봐서 지금 동격을 나타내는 possibility가 무엇인지 뒷문장에 설명해주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위치에 있는 부분을 앞에 동격을 나타내는 수상명사 possibility 때문에 뒤에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주어를 잘 찾고 이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형용사 convenient를 사이에 두고 are과 allow라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같이 껴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랑 convenient가 어울리는지를 잘 찾아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물인지에 대한 그 부인이 convenient, 편리하게 allows 허락한다 라고 하니까 for maintaining false stereotypes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데 편리하게 허락한다라는 의미로 저쪽에 여기 후부터 그 다음에 r까지를 괄호로 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인이 conveniently 편리하게 allows 허락한다라고 그래서 convenient라는 형용사를 convenient라는 부사가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부사가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 주어랑 동사를 찾는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스위치 부분을 좀 가르쳐 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위치가 붙으면 뒷문장이 완전한 건 보통 아는데 동격의 접속사 같은 경우를 좀 헷갈려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도록 하겠고요. 동격의 접속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belief라든지 또는 ideas라든지 또는 news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 조금 찾기 어려웠을 문제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형용사랑 같이 어울리고 어떤 동사가
부사랑 같이 어울리는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었는데, 저 문제는 이제 난이도 부분은 it과 them을 찾아보는 부분이었는데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는 그렇게 낮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제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사도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출제율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동사를 찾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부분에 동사를 두어야 하는지 학생들 찾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난이도는 마찬가지 3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출제율은 동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동격의 접속사고요. 동격의 접속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possibility라는 추상명사를 찾았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난이도는 3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출제는 동격의 접속사는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4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 저 부분은 이제 학생들 비동사랑 일반 동사 찾는 거 많이 어려워하니까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출제율은 3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